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벌써 중간에 또 하루 휴일이 있어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제 주가 하락폭이 꽤 심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밀리긴 했는데요. 일본 증시라든지 홍콩 증시가 대략 1% 조금 못 밀리게 밀렸는데 우리는 2배나 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를 받긴 받았지만 역시 또 경협주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고 만기일 영향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22회가 간밤에 있었는데 22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22는 비둘기 성향을 보였다. 미국은 매파였는데 매와 비둘기가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주가 올랐고 미국도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우려했었던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는 그런 단기적인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다우는 약보합으로 끝난데요. 나스닥이 0.85%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야간 선물도 일단은 0.4% 정도 상승 출발했네요. 다소 좀 혼조세인 국면 가운데 어제 낙폭이 좀 과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장영혁 팀장님 만나서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머징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고요. 예. 미국이나 이러저런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갈 길을 가는데 네. 이머징은 후폭풍을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주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지나갔습니다. 네.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시장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왜 빠지는 거예요? 네. 왜 빠지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결과가 사실 단기적인 이 시각을 많이 보죠. 사실 주식시장에서 중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을 네. 워낙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FOMC의 매파적 결과가 어제 시장한테는 일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겠는데 좀 심하더라는 거죠. 그러게요. 들어가서 왜 빠지는지 보니까 어제 경협이 싹 죽었죠. 네. 어제 경협은 우리가 이 북미 정상회담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뻗어나가는지 꺾여 나가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지난 12일 날 제일 중요했었는데 나는 기대감이 좀 소멸될 걸로 본다. 그날에 이어서 그 이전에도 이미 기대감은 소멸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도 작지 않게 꺾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만기일을 맞아서 어제 막판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알아채셨을 거예요. 어제 현물로 밀든가요? 선물로 밀든가요? 어제 현물로 밀죠. 선물 쪽으로는 어제 막판 정산 차익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냥 이 장 끝날 때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기존의 매도 포지션 그대로 정산 차익 물고 이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제 장중에 시장이 솟구쳐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이 정상 차익분에 대해서 이 차익이 많이 흔들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냅두는 거죠. 그냥 흘러나가는 대로. 그래서 막판까지 좀 찍혀 눌려 있었던 그림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어제 야간 선물이 한 0.4% 정도 올랐으니까 네. 평소에 야간 선물 탄력성에 비해서는 괜찮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청산, 정산 이 얘기하면서 청산 들어오는 물량들은 땡큐. 들어오지 않는 물건들은 일부 롤오버 타고 넘어가겠지만 정산 관련된 물건들은 어차피 이 만기일 지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정산분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버티면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어제 이 만기일이 지나갔으니까요. 간밤에 있었던 22 얘기도 한번 하게 되면 조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어제 NDF가가 추가적으로 세게 뛰어가지고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90원 노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래 들어서 봤었던 우리 환율 레벨들 중에서는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네.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달러 인덱스도 강하게 튀었고요. 네, 달러 예. 인덱스가 1.7%, 네. 1.4%인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뭐 거의 95p, 94p 후반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 점들은 분명히 부담 맞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어제 마리오 드라기의 코멘트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9월까지는 300억 유로 그대로 예. 채권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150억 유로로 내려서 12월까지 사고 그 다음에 종료한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충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네.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거든요. 역시나 마리오입니다. 시장을 그러니까, 달래는 발언이 또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 네. 현 금리 수준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만기 도래하는 채권들 재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코멘트를 섞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뒤에 조치들 없이 12월에 종료한다고만 QE 그냥 했으면, 끊어냅니다라고 네. 얘기했으면 유로화 반등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붙었던 얘기들이 환 중심으로는 변동성을 만들어냈지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FRB도 빠지는 마당에 FRB가 이렇게 급하게 금리 올리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ECB마저 그럼 우리도 끝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 주식 네. 반응들은 괜찮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환에 대한 반응이 일부 부담을 좀 안길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미 이 선조정 충분히 받은 이 시각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마이너스 점수로 읽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뭐 웬만한 부분들은 녹였다라고 보고요. 만기일 효과도 외국인이 원한 대로 거의 극대화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서부터 어제의 과했던 낙폭을 좀 채워내는 그림이 일반적인 예측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시면은요.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 이걸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소위 남북 경협 뭐 좋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내 물렸어. 꽤 많이 물렸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어.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죠. 예. 페이지 하나 보시면은요. 이번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은 크게 4가지 꼽습니다. 물론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뭐 몇몇 개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타긴 했습니다만 큰 줄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까지는 적대 관계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겠다. 뭐 종전선언 조만간에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국교 수교 요거는 조금 먼 얘기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진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전혀 없어요. 다음 거 한번 보게 되면 한반도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가이드가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CBRD 이거 관철 못 시켰다고 미국이 진 이 회담이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서로의 눈높이를 맞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들 보게 되면 완전한 비핵화까지 2년 반 걸리는 거냐, 그럼 트럼프 임기 내에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는 이 부분이 다소 좀 명확한 가이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비핵화 정도에 따라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대체 북한 제재가 언제 풀어지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소멸되는 거죠. 뉴스에 샀다가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온 거고 이 DMZ 평화존 이런 부분들 전쟁 유해 송환 어디면 서희건설이 난리가 났대요. 지뢰 제거 사업 요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발표가 좀 있긴 했는데요. 시장에서 영향 일정 부분 미쳤죠. 근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근거들과 내용들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소위 소설을 많이 썼잖아요. 야, 철도 깔자. 러시아까지 가자. 러시아에서
이 가스 들어오는 거 PNG로 대한민국까지 끌고 들어오자. LNG 대비해서 PNG가 훨씬 싸더라. 뭐 인프라 만들어주자. 뭐 대북 지원 사업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들 스토리들은 상당 부분 그 시세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 과거에도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주고 싶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재가 풀리는 게 먼저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비핵화 이 검증 전거에 따라서 뭐 속도에 따라서 제재를 풀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나 대북주 물렸는데 어쩌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이 미국 제재 풀어지는 이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 날아가던 주식이 최근 낙폭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율반등은 나올 거예요. 자율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과거 같은 시세를 재현하는 데까지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금 위축됩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말로만 잠깐 설명을 드렸지 그림으로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예. 산수 한번 해보죠. 올해 4번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2번 올렸죠? 그럼 올해 남은 인상 횟수는 2회입니다. 네. 내년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3회 나왔죠. 네. 2020년에는 한 번 예상하고 있어요. 어제 6월 점도표 보면은 나오는 횟수들입니다. 그러면 다 더해 봅시다. 더하면 6회 나와요. 그렇죠? 네, 0.25. 네, 곱하기 0.25. 1.5%. 그러면 1.5% 나와요. 네. 어제 6월 FOMC 결과에 따르면은 2% 그렇죠. 이 금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1.5%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3.5%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2020년도까지 금리 예측해 놓은 거 보면 3.4%. 중앙값이니까 3.5%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장기 롱텀 금리 평균가를 보게 되면 전에도 2.9, 이번에도 2.9. 그러니까 단기적인 뭐 내년에 가이드가 좀 올랐고 올해 3번 받다가 4번 올랐고 단기적인 부담은 존재하지만 뭐 긴 그림으로 봤을 때 미국 금리가 과거로 돌아가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 평균을 손대지 않은 이 금리 인상 가이드의 상향이라고 한다면 내부로 들어가서 봤을 때 6대6 동점에서 7대5로 바뀐 거. 딱 한 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뭐 점도표 오를 거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40몇 포인트 빠졌어요.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뭐 과거에 비해서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움직인 부분들만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금리 예측이 사실 올라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연초서부터 계속 유발시켰던 거고요. 이 달러 강세가 지금 뭐 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에 또 한 번 밀려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4번, 내년에 인상 가이드 3번, 그 다음 연도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금리 인상 빠른 연도수는 올해고요. 내년은 올해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내후년에는 뭐 거의 속도가 없는 거니까 달러의 강세를 우려하는 시각들도 점차 작아질 수 있다. 어제야 유로화 때문에 좀 노이즈가 꼈습니다만 이 그림 그대로 달러는 계속 강하고 이머징 통화는 계속 죽을 거니까 시장은 빠질 겁니다. 이렇게 읽기에는 무리가 존재하지 않느냐. 어제부로 해서 뭐 어제 밤까지로 하죠. 20일까지. 그래서 어제 밤까지 해서 여러 이벤트들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뭐 살려고 하는 시각들은 저거 끝나면 볼게 라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팔려는 시각들은 저 뉴스 나오기 전에 일단 좀 팔고 보자 라고 나오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상쇄된 뭐 새로운 판, 오늘서부터 9월물이 최근월물이니까요. 새로운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